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까요? 아니면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질까요? 랜디스냐 헐버트냐? 한국 속담에 대한 두 사람의 다른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속담은 먼저 선교사들이 수집을 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시 쓰는 초대 한국 교회사 11장을 보면 헐버트의 속담 새우 싸움에 고래가 죽는다. 제가 쓴 글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반도를 에워싼 사강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가 눈칫밥을 먹거나 힘들 때 혹은 정파들이 패거리 싸움으로 허송세월할 때 결국 죽어나는 건 서민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죠. 이 속담을 말하다 보면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새우같이 작고 무력한 한국이나 권세가들 사이의 힘없는 서민이 떠오릅니다. 문서상 남아있는 이 속담의 첫 자료는 제물포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성공회 누가병원의 미국인 의사 랜디스가 수집한 속담집에서 발견됩니다. 원문을 보면 그가 속담 100개를 소개하는 중 제10번에 나오는데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좀 더 크게 보면 When whales fight, shrimps' backs are broken. 고래 싸울 때 새우등이 터진다, 부러진다. When powerful people have a quarrel and servants or less powerful ones interfere, they usually suffer more than the principals. 괜히 그 힘있는 사람들이 싸울 때 힘없는 사람이나 종들이 말리려고 끼어들면 훨씬 더 많이 다치고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족보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1896년 코리안 레파지토리에 있는 랜디스의 속담 수집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속담이 1913년 조선 이연이라는 그 책에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22년 조선 속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강한 자들끼리 싸우는 통에 아무 상관도 없는 약한 자가 중간에 끼어 피해를 입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족보가 하나 있어요. 새우 싸움에 고래가 죽는다. 이것이 랜디스 발표 1년 후에 나온 헐버트의 속담 수집에 나옵니다. 45번 새우 싸움에 고래가 죽는다. 이것은 1897년 10월 코리안 레파지토리 371쪽에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 Two leviathans fight and even the whale is crushed between them. 그래서 여기 새우를 그 괴물, 바다 괴물이라고 영어로 해석을 했어요. Two leviathans fight.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 운명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One man crushed between two others who are quarreling. 두 사람이 싸울 때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불운하게도 죽는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대개 그 불운한 사람이 누구냐? Innocent man is injured by a quarrel between two other men, though he himself is not a party to it. 아무 상관이 없는 애매한 사람, innocent한 사람, 순진한 사람이 중간에서 다치고 죽는다라는 뜻으로 헐버트는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것과 다르죠. 그러면 이 헐버트 해석은 사라져버렸냐? 그게 아닙니다. 1934년 코리안 미션 필드에 이홍노라는 분이 코리안 프로버브스에서 한국 속담들을 또 모은 것이 있는데 거기 21번에 보니까 새우 싸움에 고래등 터진다 라고 헐버트 라인을 따라서 새롭게 영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The back of the whale will be broken in the quarrel of the prawns 라고 해서 새우들 싸움에 고래등이
터진다. 이렇게 해석을 정반대로, 그러니까 랜디스로 내려오는 일반적인 해석을 배격하고 소수 의견인 헐버트를 따라서 34년에 이렇게 다시 그것을 리바이벌 하고 있습니다. 이 헐버트, 이 홍로 라인은 지금 별로 쓰이지를 않는데 제가 책에서 이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헐버트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나 아니면 당시 한국인 중에 실제로 이런 속담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홍로 경우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곧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한 외국인인 헐버트가 한국어에 익숙지 않아 단어를 잘못 교환 배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죠. 첫 번째 속담을 비꼬아 만든 제2의 다른 속담, 다른 전통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나비 효과란 말도 있듯이 새우들끼리 싸우는 통에 발생한 잔물길 때문에 고래도 숨이 막혀 죽을 수 있다. 헐버트의 해석이나 또 이 광노의 해석과 달리 저는 이 속담을 비본질적인 사소한 주제를 놓고 새우들끼리 싸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현안과 어제를 상징하는 고래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를 한국이 왜 주변 열강 사이의 싸움에 희생되어 허리 끊긴 새우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그 활로를 모색하는 대신에 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문제로 새우끼리 싸움을 하면 다른 민족을 더 나은 미래로, 우리 민족을 더 나은 미래로 가게 하는 고래가 죽는다는 속담으로 해석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진정한 선교가 무엇인지, 교회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지, 교회 예배당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지, 쇠퇴한 한국 교회를 개혁할 활로가 무엇인지, 교회가 잃어버린 대사회적 신뢰와 기독교를 등진 젊은 세대를 되찾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모색하는 대신에 내부에서 신학적 성향이나 이념, 노선과 전통, 어느 출신이냐를 놓고 싸우면 결국 죽는 것은 고래인 성도요, 나아가 그 고래와 함께 고통받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결론 부분을 가면 다음 페이지에 다시금 죽어가는 고래를 생각한다. 여기서 고래는 무죄한 백성들, 싸움질에 여념이 없는 두 새우는 악인들로 볼 수도 있다. 악인들의 싸움판에 선한 고래마저 죽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되지 않도록 고래를 애써 지킬 일이다. 지금은 새우 싸움에 고래가 죽는 험한 세상이다. 새우 싸움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고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